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벌써 시간이 2부로 이렇게 접어들었고요.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그동안의 변동이 얼마나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누적 수익률 1위 팀은 여전히 김지은, 오현진 팀입니다. 137.59%고요. 종목 수익을 살펴보니 호텔신라가 여전히 잘 달립니다. 새롭게 신규 편입된 위닉스, 현대백화점, 그리고 위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수익, 현대백화점은 소폭 손실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대의 수익입니다. 하루 만에 그래도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워낙에 장이 어렵다 보니까 확 빠졌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슈맥스부터 안트로젠까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안트로젠 15%의 수익, 나머지 종목들은 보유 관점이긴 한데 모두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21% 기록 중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니 SK하이닉스는 플러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마이너스지만 보유 관점 유효합니다. 자, 다음 팀은 김형철, 이성베스터 팀이고요. 누적 수익 마이너스 40%대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홈과 아프리카TV가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35%, 33%대까지 올라갔고요. 어제 새롭게 신규 진입한 SKC도 4%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도 지금 현재는 플러스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금속, SK머티리얼즈는 지금 수익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모두 보유 관점은 유효하네요. 자, 이제 종목별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있는데요.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가 5위로 내려앉았고요. 김영철 스타의 비즈니스홈과 아프리카TV가 단숨에 3위,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여전히 2위고요. 김지훈 대표의 신세계인터내셔널은 1위 지키고 있습니다. 신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A프로젠, KIC, 현대건설, OCI, 네오팜, 하이비전 시스템, 한국석유, 아난티, 참좋은여행,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 장 내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슈퍼듀오 매치 출발을 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분이 함께 하고요. 하루에 2분씩 한 팀입니다. 이 팀으로 한 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되고요. 총 5종목이 들어가게 되죠.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또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는 참여자가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데요.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2348포인트대까지 내려갔습니다. 2350포인트도 살짝 또 무너졌는데요. 0.6%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오늘 장 초반보다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2369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2348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온 모습입니다. 정우경에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힘이 좀 달리는 모습들을 코스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3,927억 원, 개인은 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특히나 외국인 오늘은 다시금 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34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낙폭이 더 커졌네요. 6.17포인트 하락하면서 0.7% 하락입니다. 일중 흐름도 코스닥도 살펴보면 일단 840부터 출발해서 831까지 빠졌다가 다시 840선 탈환하는가 했는데 이후에 지속적으로 흘러내렸고요. 2시 20분경쯤에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지금 코스닥 역시 급락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인데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합니다. 기관 22억 원 매도하고요. 외국인 881억 원 매도합니다. 개인은 929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109원대까지 올라가면서 1110원대 부근까지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도 장 초반만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요. 점검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어제 반등을 제대로 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쭉쭉 올라가리라고 어떤 연속성을 기대하기엔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이 썩 그렇게 좋지 않다란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숨죽였다가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오후장 어떤 낙폭을 다시 좀 키우는 그런 변화인데 시작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단 지난주, 그러니까 올해 이번 주 초와 그리고 주중을 지나서 오늘 어떤 특별히 변화가 더 개선되는 쪽으로 나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신흥국 입장 쪽에서 아무래도 위험의 가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달러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제도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잘못하게 되면은 달러와의 방향성이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되기는 아직은 힘들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래도 기댈 수 있는 2350선 이 부분은 지난 2월부터 계속 지지해왔다라는 흐름 쪽에서 기대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맘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기서부터가 바닥이다라고 있는 상황은 아니란 점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반기 말로 들어가는 6월 말이면 올해 반이 갔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반기 말 움직임과 이어지는 변동성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도 일단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시장의 관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안심하게 볼 것은 실적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기존의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에서 그다음에 남북경협주 그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시각들은 여전히 섹터를 본다고 한다면 실적 중심의 섹터가 맞겠다는 관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래도 업황이 호황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이어간다라는 쪽의 흐름을 찾게 되면은 몇 가지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쪽에 압축을 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IT 부품이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쪽 관련된 중국 소비 이런 쪽에 대한 분야들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두면서 시장 흐름들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위험 관리 관점 쪽에서 지켜보시되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 그래서 주가가 더 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도 그 반면에는 충분히 나온다는 점들도 염두하면서 일단 시장 흐름들 더 면밀히 체크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또 오늘 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살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오늘 좀 밀리곤 있는데 그래도 은행주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채용 비리 관련된 얘기로 주가가 부진했다가 어느 정도 좀 끝나는 시점이고 또 하나 이제 정부도 어떤 은행주의 규제 가능성들 특히 차주의 고통을 줄여주는 쪽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쪽의 발언들이 아무래도 은행주 차원에서는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주가가 싸지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 메리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일단 우리은행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순이익이 1조 8천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시가총액 11조 원대라는 점들 그리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가 가장 은행주 중에서 저평가로 보이는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작년에 거의 유지하는 2조 2천억 3천억대
이어지는데 시가총액이 13조 원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가 크다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단기 바닥을 어디서 확인하느냐와 함께 같이 어떤 베팅도 해볼 만한 자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에 대해서 지금 낙폭과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인다, 관심을 갖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슈퍼듀오 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은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일단 두 종목이 매도됐고요. 세 종목은 포트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씩 좀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송동현 팀장의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 처리된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KMW, 에코프로부터 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이제 흐름이 양호해지지 않으면서 흐름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일단은 이제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이제 매도 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오늘 보시면 오늘도 지금 14% 이상 주가에 대한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뭔가 좀 악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악재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14%까지 현재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손절을 하고 일단 손절 처리를 하고 다음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후에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는 당분간은 일단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일단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다음 종목은 에이프로진 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진 캐시는 현재 가격이 13,150원, 장중에 14,0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이제 시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그냥 에이프로진 캐시도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플러스 0.76%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시면 상당히 저는 안정적인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점이 지속적으로 현재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고점 역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4,000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자체가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지나면 좀 해결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고, 일단은 차트의 모양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오늘 장중에 64,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63,700원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현재 61,300원으로 좀 조정이 왔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의 차익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현재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강하게 반등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추세 반등에 성공을 해서 계속 우상향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은 단기적인 대응이 우선 사셨으면 이익을 만약에 봤다면 단기적인 대응이 좀 당분간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남북과 러시아 간의 어떤 가스관 협력 자체의 어떤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유심히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남북 경협주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희진 연구원은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리뷰해 주실지 들어봐야 될 텐데 두 종목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G3BNT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3BNT가 좀 바닥권 구간에서 어제 소폭 상승했다가 오늘 약간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는 부분입니다. 국회 학회에서 19일자로 티모신 베타4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던 임상,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던 안구건조증 임상 3상의 2차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미국 FDA와 NDA 미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추가 3상 진행 결정을 하는 미팅을 진행 중이라고 내부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는 유효하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미진한 수급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 못하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바이오는 이런 계속적인 개발 단계 후에 크게 주가가 뛸 수 있다는 점을 유효하면서 그렇게 계속 보유를 하는 관점입니다. 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신흥국의 대량의 어떤 자금 유출과 함께 좀 흔들리는 주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다시금 외국인 수급이 충분히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어제 충분한 좀 상승세가 있었고, 오늘은 조금 약간의 보합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의 하반기 시장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아주 단기간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반기 모바일이 회복이 되면서 D램 시장은 좀 지속적으로 회복을 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와 같이 탄탄한 반도체 회사들이 당연히 다시금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보유 관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신규 종목들 바로 살펴보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할 종목들입니다. KMW, A프로젠 KIC, 현대건설, OCI, 네오팜, 하이비전 시스템, 한국석유, 아난티, 참좋은여행,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총 10종목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동현 팀장의 관심 종목들, 신규 종목들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일단 KMW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KMW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5G 관련된 투자 포트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장중의 흐름이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이 좀 빠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 역시도 마이너스 1.31%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차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종가까지 봐야겠지만, 오늘 만약에 5일선을 깨지 못하는, 상방으로 뚫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인 대응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보고요. 우선은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KMW는 이제 통신 장비를 전반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무선 통신 기축에 필요한 장비 및 조명 그리고 등을 생산, 판매 영위하는 회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5G에 대한 투자가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역시도 3.5GHz 때 주파수 경매가 있었습니다. 주파수 경매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좀 더 5G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KMW가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통신 장비를 수출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일본 역시도 5G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쪽, 신흥국 쪽에서도 이제 인도 릴라이언스라고 해서 통신회사가 있는데 5G에 대한 준비차, 구매 확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과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에 이제 통신 장비를 수출하는 KMW가 18년도 한 해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한 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위아래의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지만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가 이제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은 역시 실적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신고가에 위치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목표 주가 34,000원을 잡고요. 손저가를 2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에이프로진 K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제 시점이고, 그에 따라서 에이프로진 KIC 역시도 좀 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바이오시밀러 회사 계열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탄력이 붙어야 에이프로진 KIC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이프로진 KIC는 원래 나라 KIC라는 이제 설비 회사와 그리고 에이프로젠이 합작을 하면서 에이프로젠 KIC가 만들어졌고요. 이 회사가 향후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병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합병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부각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충북 오송에 2,500kg 규모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구비를 함으로써 신규 수요에 향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장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슈가 있어도 금방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14,000원까지 갔다가 그때는 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을 다 위로 뚫고 흐르는 흐름 보였다가 지금 다시 좀 급격하게 장이 나빠지니까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저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고, 일단 어제도 양봉이 나고 오늘도 양봉 마감한다면 분명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테크니컬적으로 본다면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000원까지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고요. 17,000원을 뚫는다면 19,000원까지의 매물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 기류를 탄다면 위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자체는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아주 성장 산업이라 볼 수 있죠. 바이오의 우리 향후의 어떤 노령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바이오 회사에 대한 성장 없이 저희가 과연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그만큼 바이오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각오도 돼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기를 일단 바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KIC 역시도 합병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어쨌든 현재 흐름 자체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양호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작금의 현실은 지금 그 시장의 펀드가 삼성과 LG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현대그룹주로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역시나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 때문인데요. 일단 북한의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 일단 개혁과 개방의 어떤 한 축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된 것을 미룬다든지 약속된 것을 이행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좀 큰 변동폭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북한의 큰 개혁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대그룹 자체가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소를 끌고 평양에 방문했을 때 30년간의 SOC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시 현대그룹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건설은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남북과 러시아 간의 가스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방문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한 협력에 대한
그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때마다 현대건설이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경협주를 택하실 때도 조금 현대그룹주 위주로 그리고 우량한 기업 위주로 좀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유가에 대한 상승이냐 하락이냐 방향을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유가의 상방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현재 건설주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10만 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을 여기서는 이제 전에 가격은 68,500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57,100원까지 잡고 하향시켜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OCI를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태양광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의 보조금 사태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웅진에너지 주가를 보시면 마이너스 19%까지 빠졌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이제 웅진에너지에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태양광에 대해서 구조조정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장기적인 이런 악재가 끝나면 분명히 또 독과점 현상이 나오는 그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거의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OCI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폴리실리콘 단결점에 대한 수요가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폴리실리콘 단결점에 대한 부분으로 태양광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OCI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를 넘어서야겠죠. 근데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쌍바닥을 치러 한 번 더 내려갈 수가 있지만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격이 싸진 OCI도 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고요. 그 뉴스에서 뭐 다소 먼 얘기긴 하지만 2050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 태양광으로 대부분 에너지를 조달하는 그런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좀 중장기적인 테마로 계속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사업부인 이제 케미컬 사업부, 특히 이제 카본 쪽에 대한 부분도 중국의 환경 규제에 대한 영향도 역시나 이게 또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부이고 역시나 매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사업 다 또 OCI가 이끌어가기에는 적합한 그런 분야라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바이오 회사에 또 진출을 했습니다. 부광약품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진출하는 등 또 성장 산업으로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도 회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서는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네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은 그 잘 알려진 이제 유아용 아토팜에 대해서 유명한 회사죠. 아토팜 그리고 제로이드라든지 그리고 그 화장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쪽으로 쓰였던 사업 분야에서도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확장성 부분이 6분기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성을 보유했기 때문에 2만원대부터 6만원대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듯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장이 빠지면서 같이 주가에 대한 그런 좀 조정이 좀 심하게 왔는데요. 근데 이제 어제부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양봉이 아주 길게 나왔고요. 그 전날의 음봉을 감싸는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1% 정도는 안 되지만 약보합 수준의 0.79%, 0.9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대로만 간다면 단기적으로는 56,000원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자, 네오팜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바로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또 산하정책, 제한정책을 폐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녀들이 많아지게 될 건데 그에 따르면
네오팜은 유아용 시장을 공략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에게 굉장히 유리한, 아이가 많은 국가라든지 그런 가정에 유리한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죠. 일단은 국내에서 아토팜이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어도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아토팜에 대한 해외 진출이 네오팜의 투자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얼베리어라든지 이런 상품도 글로벌로 현재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이드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의 쓰임새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런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그런 대부분이 다 실적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오팜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는 머무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적인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목표가를 한 7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에이프로젠 KIC 단기 접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상승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13,5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조금 이제 오늘 사실 뚫었었다가 내려왔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차 주가가 이 이동 평균선에 가로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으려고 현재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딩 해야만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신규로 가지고 오신 종목들 중에서 지금 자리에서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라는 종목 보이십니까? 일단은 KMW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까만 해도 마이너스 1%대의 어떤 하락을 보였다면 이제 0.99% 정도, 93%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선은 KMW도 우량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됐을 때는 내일 좀 더 상승할 확률이 저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오늘 음봉이 마감하게 된다면은 좀 며칠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하단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이제 추세 하단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목표가를 34,000원, 손절가를 2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의진 연구원의 종목들 살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들 만나볼까요? 네,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동사는 콤팩트 카메라 모듈 이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라고 하여서 단순 개발을 하여서 제조를 한 후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종업원수의 70%가 R&D 인력입니다. R&D를 하면 단순한 조립과 같은 공정은 외주를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산 관리를 맡는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판매와 그 관리비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최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재고 자산이 항목이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외주를 주는 그 시스템에 그 R&D를 하여서 그 전공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큰 투자를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생산물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실적으로, 그러니까 매출로 판매가 되는, 직접적인 판매가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고 재산이 늘어나면 곧 다음 분기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 어떤 활동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 결과를 내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포인트에서 지금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면서 차트상으로도 지금 하방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과는 10년 이상으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듀얼 카메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모바일 핸드폰이 발전을 계속하게 된다면 카메라가 3개, 4개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뭐 VR이 핸드폰과도 접목이 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카메라 모듈 장비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센서를 이 두 가지 공정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장비는 여러 개의 경쟁사가 있지만 센서 부분에서는 거의 독점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그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로 그 인식을 하여서 화면을 비밀번호를 푸는 바로 그 장치에 관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아이폰 X에만 그것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아이폰 X를 시작으로 그 다음 모델에는 모두 그것이 탑재가 될 것이고 그러면 뭐 삼성의 갤럭시라든지 다른 핸드폰들에도 동일한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 아이폰의 출시는 3분기라고 점 찍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매출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그때까지 좀 그 부분을 염두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3분기 누적 매출이 1,000억 원 정도이고요. 18년도 가이던스가 2,100억 원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좀 남북경제협력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동해 북부선 연결을 조기로 빨리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였고 어쨌든 지금 요즘에 재조명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집중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철도 연결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산업용 아스팔트에 있어서 거의 과점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 연결에 관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철도가 함께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업 기회를 여러 가지 다각화를 하여서 진출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도를 부설하는 그 궤도는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그 자갈로 된 자갈 도상 궤도와 그리고 콘크리트, 최근의 어떤 기술로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도상으로 하는 무도상 궤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무도상 궤도에 대한 실질적인 그 기술, 신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자갈도상 구조는 처음에 건설비가 저렴한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것을 대체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무도상 궤도가 개발이 되었고 초기 개발 당시에 초기 진입비, 이 투자비는 아주 크게 들지만 상대적으로 보수가 용이하고 적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치마나 균열 어떤 변형이 되었을 때는 복구 비용이 또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부터 철도를 구성한다면 바로 새로 이런 신기술로 접목을 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러시아의 어떤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바 이런 우리나라 남단에서부터 러시아를 거쳐서 그 이후 유럽 대륙까지 그런 철도가 북한을 관통하여서 철도가 놓이게 되는 그러한 아주 장기간의 어떤 국가 간의 사업을 예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석유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철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신기술 인정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지금까지 산업용 아스팔트로 국내에서 유지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염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은 3%대 하락이 있습니다. 좀 장기간 4영업일 동안 계속 오른 그 무게감으로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듯한데 얼마 전 있었던 그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어떤 그 의지가 다시 금강산 개발 관광을 좀 서두르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좀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관광 산업에 있어서 좀 북한이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좀 관련하여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당연히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하겠죠. 하지만 대내외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입니다. 실제로 이 북한이 개방이 되고 지금 미국과의 이런 회담이 긴밀하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북한을 관광 비자로 갈 수 없지만 미국이라든지 여타 타 국가에서는 북한에 허가가 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 관광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라는 그 외신의 보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이런 호기심이나 어떤 그런 호기심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관광의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개방을 하게 된다면 그 관광 수요는 생각보다 좀 클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처음에 진입을 북한에서 어떤 관광을 경험을 한다면 좀 검증이 되고 그래도 좀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게 된다면 북한에 있는 금강산 리조트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앞으로 아난티 금강산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발 지구가 골프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현재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개발 산업에 함께 진출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리조트 영역에 넘지 않을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금강산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항공 물류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동반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난티가 충분히 좀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참 좋은 여행입니다. 여행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벌써부터 어떤 휴가 준비를 하거나 휴가를 벌써 가신 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주위의 지인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 유럽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여행에 관련된 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다가 그 여행 관련들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낮고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참 좋은 여행을 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지금 충분히 접근하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참 좋은 여행이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유럽 직판 여행입니다. 가장 여행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여행 그 패키지 상품들이나 그런 항공권들은 사실상 좀 이익률이 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언제나 접근이 가능하고 좀 저렴한 여행으로 인식이 되는데 반해서 유럽 여행은 좀 규모도 있고 좀 비쌀 것 같고 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유럽만을 공략하여서 좀 직판 여행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매출에 있어서 좀 분기 특성상 좀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이 3분기 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여행의 그 앞으로 좀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주가에도 충분히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분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익률을 좀 갉아먹는 디스카운트 부분의 요소였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것도 주가에 같이 함께 반영이 된다면 다음 분기 이번 분기 실적이 공개될 때쯤에는 좀 기대되는 그런 주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지켜보면 충분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 매출 1,290억 원대입니다. 이 매출의 대부분이 마스크팩, 이런 화장품 마스크팩 이 단일 품목으로 거의 대부분이 차지한다는 것이 참 놀라울 만큼 탄탄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는 64%가 증가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4월 중순까지는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그 후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 그 이후 수급의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빠져서 지금 예전 2만 원대 후반에는 좀 접근하기가 무거웠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지금 만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시기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국의 자체에서도 좀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있는 다른 판매 온라인 플랫폼들 웨이핀이라든지 카오플레이
테슬라와 같은 그런 다른 플랫폼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인 자체 내에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블로그나 SNS 판매상을 하는 뭐 웨이상들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준 코스메틱에게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프라인 매출이 기존에 1만여 개 정도인데요. 중국 내에서 2만여 개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좀 확실한 어떤 판로를 개척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콜라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 이마트 한정 상품이라는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여서 그 대형마트와 H&B, 그러니까 헬스 앤 뷰티 부문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를 하려는 확실한 움직임을 그런 기획 상품으로부터 접근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시장 점유율을 늘려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드러그스토어, H&B 매장인 올리브영 등과 같은 곳에 입점을 하여서 자연스럽게 매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치만 조금 유심히 좀 같이 보아야 될 것이 뭐 제2의 사드 사태가 좀 오게 된다면 이 주가에는 당연히 예측 불가한 어떤 정치적 사태가 제이준 코스메틱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면서 지금 좀 가벼울 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종목에 대해서 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접근해봤던 TK케미칼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땠습니까, 흐름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K케미칼. 현재 2,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현 시각에. 네. 지난주 말씀드린 이유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그것에 좀 기술적 반등을 하였고요. 오늘도 3%대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는 페트칩 환경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트칩을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 재활용 페트에 대한 중국에서 수입을 아예 끊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혜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야 돼서 동사의 TK케미칼에 도움이 될 것이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계속해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때까지 언제든지 그 포인트를 유효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가시면 충분한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 가운데 단기적으로 접근해보면 이 종목 참 괜찮다 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참 좋은 여행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 4, 5 영업일 한 지난 1, 2주 정도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박스권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에서 하락세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만원대 지금 1,850원인데요. 만원, 1,500원 이쯤에서 사신다면 11,000원 정도는 충분하게 가실 거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참 좋은 여행,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자 포인트에 기반하여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여행에 지금 투자를 한번 단기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코플로가 오늘 손절 처리가 됐고요. 송동현 팀장의 포트폴리오 한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87% 하락을 하고 있네요. 좀 장이 역시나 좀 우려를 했던 대로 좀 쌍바닥을 확인하러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큰 폭으로 나오면서 오늘도 장 초반까지는 잘 유지를 해줬지만 역시나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급격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1.86%나 지수가 빠지면서 당연히 이제 종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다른 지수에 비해서 KMW는 그나마 덜 빠진 치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쌀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무선통신 기지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5G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수출에 계속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신흥국 시장인 인도에서도 5G에 대한 준비를 해서 KMW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들을 분석해 본 결과 올 한 해는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를 34,000 정도까지 저는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을 2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로 포트폴리오 변동이 생겼습니다. 자, 5종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지금 포트폴리오가 새롭게 정리가 됐고요. KMW가 에코프로가 제외된 자리에 들어오면서 5종목이 또 꽉 찼습니다. 신규 종목의 선전을 기원해 보도록 하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1758번님께서 뉴트리바이오텍 24,5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50%.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송대현 팀장이 어떻습니까? 네, 뉴트리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 전문업체죠. 건강식품 전문업체이고 OEM, ODM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은 뉴트리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시장의 흐름 자체가 계속 최근에는 좀 양호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고요. 박스권 돌파를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 꺾이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4,000원이면 1차적으로 붕괴했을 때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한 번쯤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그러니까 원가나 혹은 약하게 약한 손실대에서 어떤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50% 이상 크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일단 아무런 기준이 현재 없기 때문에 다소 위험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하락 지지선은 17,000원대라고 보여집니다. 19,200원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고의 상방이 29,000원인데요. 이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어쨌든 이 하방 기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은 원금 근처에서 오면은 대부분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다시 양호해지면 좀 더 뉴트리바이오텍에 접근하시든지 좀 더 좋은 종목에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 판단됩니다. 네, 뉴트리바이오텍에 대한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벌써 3시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339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2340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24포인트나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의 흐름들 전혀 이어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말 그대로 약세장의 흐름을 오늘도 연출을 하면서 1%가 넘게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4,134억 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140억 원.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3,290억 원까지 기관 매도 물량 쌓였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2,600억 원이 지금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50원, 700원 각각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셀트리온이나 포스코 각각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오늘 1.93%나 밀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밀립니다. LG화학, LG생활건강도 밀리고 그나마 네이버가 70만 원 부근에서 지금 1.6%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30도 무너졌습니다. 828.19포인트. 오늘 낙폭이 1.4%나 되는데요.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40부터 쭉 흘러내려옵니다. 827까지 오늘 장중에 빠지기도 했고요.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828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101억 원 순매수하고요. 하지만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 1,002억 원이나 팝니다. 그리고 기관 80억 원 소폭 매도인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273억 원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양시장 모두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많이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로메드까지 모두 빠지고 CJ ENM만 올라가는데 CJ ENM 역시 장 초반에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0.8%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 뭐 신라젠도 7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전일까지의 급등 흐름들 이어가지 못하면서 10만 9천원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나노스도 3.99%나 밀렸고요.
있고요. HLB 역시 10만 원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잘 가다가 결국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신고가까지 연출을 했는데 11만 6천 원대로 다시 내려왔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1.27% 빠지고 있고요. 펄어비스 역시 강보합권 그리고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장막판에 지금 0.6%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자체가 오후 들어서 계속 밀리는 추세를 보였고요. 어제 반등 전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바닥을 지금 확인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송도현 팀장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장 초반과 다르게 이제 장 후반에 좀 급격히 차익 매물이 일단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단 악재가 일단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에 대한 그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내일 상승 흐름으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쌍바닥 그 지지점을 박스권 하단 부근을 다시 터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는 최대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것을 일단은 권해드리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지금 유사한 흐름을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전체 상황에 주시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장기적이보다는 단기적으로 방망이 좀 짧게 운영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기진 연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좋지 않다는 것에 중심을 두어서 무게를 두어서 보아야겠죠. 어제 기술적 반등 후에 좀 이렇게 숨을 죽인 상태입니다. 펀드들도 보면 중소형주 펀드에서는 순 유출이 계속되고 있고요. 배당주 펀드도 지금 그 규모 자체가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확실히 불안한 상태이고요. 어느 섹터가 뭐 괜찮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종목을 보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조금은 경계감을 갖자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 ATX의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빠졌는데요. 코스피 1.1%나 내려갔습니다. 2337포인트대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1.66%나 급락하면서 826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습니다. 7원 70전이나 장 후반에 또 급등했네요. 1112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좀 하락했습니다. 실은 어제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어제는 6거래일 만에 상승했기 때문에 야, 이제 한국 증시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유가 중국 시장은 어저께 상승한 만큼 하락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증시를 좀 어렵게 만든 사람 누구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 방문 이후에 한국 대통령 역사상 하원에서 이제 연설할 예정이시고요. 또한 내일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제 러시아 관련주를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증시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리뷰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아난티, 에머슨 퍼시픽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자, 삼성전자 신용등급을 올렸다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첼시스, 마지막으로 파업 관련 이슈가 있었던 현대차,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난티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름 바뀐 지 오래되셨습니다만 아직도 에머슨 퍼시픽이 어디 갔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름이 아난티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 드리겠고요. 오늘 장중할 때 12.3명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장 마감보니 여전히 약세 모습 보이겠고요. 자, 또 한 종목 관련돼서 현대상선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4.2%,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가 약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이 즉 8월 15일 날 이산가족을 만나겠다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한 측 대표들이 오늘 북한에 들어가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8월 15일 날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과거에 이산가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앞서서 보셨던 과거의 에머슨 퍼시픽 그리고 현대상선의 주가가 반짝반짝 거렸기 때문에 내일 남한과 북한이 과연 파이로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오늘의 주가 하락은 좀 너무 내일의 만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HTS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난티가 최근 들어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4,000원대, 그리고 8개월 지난 6월 20일 어제는 12,700원이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3배 정도 급등의 모습 보이겠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일 남북 그 파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메일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5위 그리고 매도 4위를 올려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외국계들은 이번에 8월 10일 이산가족 관련돼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또 한 종목과 현대상선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요, 현대상선의 주가가 최근도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메일린치가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일린치가 30만 여주의 매도 1위를 올려놨다는 것은 어쩌면 북한이 이번에 8월 15일 날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메일린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에 대한 리뷰를 드려볼 필요인데요. 자, 삼성전자 0.1% 그러니까 47,050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신용등급이 오늘 소폭이나마 상향됐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잠깐 좀 그 HTS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디스가요, 한국의 삼성전자 등급을 좀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올려놨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용등급 레이트가 21번까지 있는데 현재는 삼성전자의 등급이 어제까지는 5위에서 이제는 4위 올려놨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무디스가 삼성전자의 등급을 올려놨을 때 이런 페이퍼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최근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중국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이런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상향을 하고요. 앞으로 작게는 3년, 많게는 5년까지는 중국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무디스가 평가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수급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게 무디스가 좋은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오히려 120여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5만 3천 여주했고요. 개인만이 130만 여주를 매수했습니다. 어쩌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자, 무디스가 자기네가 얼마나 잘한다고 이렇게 삼성전자의 평가를 해?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관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120만 여주 순 매도했다는 것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나는 신뢰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기관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자, 웅진에너지와 하나케미칼 이슈가 있었습니다. 웅진에너지가 19%, 오늘 19% 하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락했냐면 다음 종목인 하나케미칼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웅진에너지에 200만 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팔았습니다. 왜 팔았죠?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팔았다. 이것이 주요 팩트인데 따라서
앞서서 보셨던 웅진에너지 그리고 하나케미칼의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의미가 있었는지 잠깐 좀 하나케미칼의 모습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 좀 보시죠. 하나케미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 중에 하나큐셀이 있습니다. 하나큐셀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하나큐셀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웅진에너지, 통상 이렇게 자율증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케미칼이 자율공시했는데요. 웅진에너지의 주식을 그 가운데서 200만 여주를 팔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파냐면요, 약 84억에 팔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자율공시했고요. 오늘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든 좀 팔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84억을 좀 주목해 보시고요. 잠깐 내려가 보시면 작년 7월에 어떻게 보면 작년 3월 달에 웅진에너지를 약 100억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에 사가지고 상당히 근 1년 정도 되는 시간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팔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하나케미칼 그리고 웅진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팔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앞으로 유가가 최근 들어서 배럴당 65달러 밴드에 넘어서지만 아시는 것처럼 한국 증시 관련돼서 이제 OCI 비롯해서 소위 그 태양광 관련주 주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케미칼이 웅진에너지의 종목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버티다 팔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체시스라는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요. 가끔 제가 좀 생소한 종목들을 특징 주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데요. 자, 체시스가 오늘 장중에는 15% 급등했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2%로 마감됐고요. 자, 체시스가 어떤 회사냐면요, 자동차 샤시라고 그러죠. 샤시 오는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왜 올랐지? 좀 생뚱맞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분의 18% 정도 가지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네일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일바이오텍이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회사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베이징 농업과학원을 방문했답니다. 따라서 말 만드시는 분들은 김정은이 이번에 베이징 농업과학원을 갔기 때문에 어쩌면 체시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 비료가 관련이 있다고 좀 추정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장중에 15%가 급등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의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굿뉴스 앤 배뉴스가 좀 같이 좀 버무렸던 종목인데요. 자, 현대차 아시는 것처럼 그 소위 그 폭스바겐의 이제 그 계열차죠. 아우디하고 수소차를 만들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올해 임단협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노조에서는 현대차 노동조합 그 사용자 측과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우리는 파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파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결국 현대차의 주가는 약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이번에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 측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에는 5.3% 인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2018년도 올해 순이익이 나면 30%를 노동조합에 달라, 이런 요구인데 어쨌든 그런 요구가 어떨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는 현대차 지금 주가가 상당히 하락했지만 앞으로 더 하락하겠다, 그런 부정적인 색깔이 상당히 강했던 오늘의 현대차의 주가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러시아 방문 이후에 수많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는 오늘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저녁에 하원에서 어떤 얘기 하실지, 또한 내일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떤 경제적인 성과물을 가질지, 그런 부분들이 내일 시장의 기본적인 화두라고 하면서 오늘 시장의 화투 하이브를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먼트 김봉관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장 후반에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급락세가 이어졌는데 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금일 오전 들어서 그 외국인 및 기관매를 부담으로 그 하락이 좀 깊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그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 및 금융투자 등의 그 매도세로 하락하였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그 개인 및 투신의 매수세와 외국인 및 여타 기관의 매도세 간의 그 매매 공방이 이제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그 강한 섹터로는 농업, 비료, 음원, 음반, 아스콘, 사료,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었고요. 반면 그 약세 섹터로는 뭐 항공, 저가항공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보안주 등이 있었습니다. 금일 그 특징 섹터로는 그 남북 농업 협력 기대감에 그 농업 비료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 중국 방문 중에 그 베이징 농업과학원과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그 북한의 그 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역시 또 북중 그 경제 협력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어서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후에 그 농업 분야가 북중 협력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농업 분야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기대감으로 금일 그 국내에서는 효성 OMB, 동방 아그로 등이 그 농업 비료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 유럽 디젤차 그 운행 금지 확산 기대감에 일부 그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디젤차의 운행을 좀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디젤차에서 전기차로의 그 전환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서 국내 그 배터리 업체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금일 비언텍, DA 테크놀로지, 일부 그 2차 전기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그 하락이 깊었습니다만은 그 외국인의 매도세는 약한 모습을 금일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그 환율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환율이 그 1,100원대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그 통상 마찰 역시 늦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분기 초 중반에는 마무리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 모든 행동은 그 중간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의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 시점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 갖고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은 그 북한 조림 사업 추진 기대감 관련주인 그 이건 산업입니다. 현재는 그 하판민 그 마루 사업에 주력하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판민 마루의 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상승한 818억을 기록하였고요. 비용 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원가는 증가했는데 인건비는 크게 감소하였고 광고 선접이나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는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매출액 상승과 더불어서 비용 절감에를 힘을 기울이고 있고 최종 요금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상승하여 37억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9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는 이건 산업을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